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어제 시장이 일정 부분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라는 의미인데요. 고용지표는 더 시그널이 명확해지고 있고 이제 남은 변수는 물가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물가지표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용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미 연간 고용 증가폭이 다시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고용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만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미 노동부가 지난 3월 기준 연간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을 수정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종전에 내놓았던 수치에서 91만 1000명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얘기는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의 일자리 증가폭이 종전에 발표된 수치 대비로 매월 7만 6천 명이 적었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죠. 자, 여기에 대해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만큼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현재 금리는 연내 3회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이번 주 발표되는 물가지표로 향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내일 밤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 고용 약세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열쇠는 물가지표가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시장의 하락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좀 긴장감을 더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또 지난달처럼 예상을 웃돌 경우에는 빅컷 가능성이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는 만약에 물가가 명확하게 잡히고 있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게 됐을 때는 자산시장이 이제는 본격적인 랠리에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우리 투자자들의 기대치만큼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금과 은은 계속해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값이 또 3,64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10개월 연속으로 금 보유량을 늘리면서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이고 있다, 이런 측면들이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금과 은의 랠리 이후에는 자본이 같은 대체 자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금, 비트코인으로 이동을 해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에도 금 가격이 먼저 크게 상승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해에 비트코인 랠리가 크게 왔던 전례가 있는데요. 그만큼 비트코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본의 흐름도 다시 비트코인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한번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2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 이후로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6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세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블랙락에서 계속해서 강한 순유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요. 현재 온체인 시그널은 다소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지는 못하고 단기적인 측면들과 장기적인 측면들이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약세의 강도는 점차 약해지고 있고 주요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고래 매도 압력을 한번 볼 텐데요. 현재 바이낸스 거래소의 고래 비율 지표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 7일에 고래 활동 지수가 크게 급등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0.55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현재는 하락 국면을 보이면서 0.2대까지 내려갔습니다. 0.28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 흐름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도 일정 부분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래들의 대규모 매도 압력이 완화되었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지금 이 흐름들이 들쭉날쭉하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8월 말부터 해서 9월 초까지였던 고래 활동들을 감안했을 때 향후에도 고래들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가 급감하는 시점과 이 고래들의 매도가 맞물리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주요 저항 구간 112K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차트 관점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고래 매도와는 좀 반대로 지난 30일 동안 비트코인을 한 번도 매도하지 않은 축적 주소에서는 또 한 달 동안에 26만 BTC 이상이 축적이 됐습니다. 그만큼 누군가는 팔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 매도 수요를 다시 매수로 흡수하는 양상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글래스노드에서 집계한 연율화된 실현 변동성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단기 보유자들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현재 이 지표가 급락을 했고 3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변동성이 극도로 축소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과거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평온하게 변동성이 적은 상태가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대개는 변동성의 급등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만큼 현재 시점은 중요한 돌파 지점에 근접해 있고 모멘텀 전환이 임박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변동성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변동성이 다가오고 있는 시그널, 그리고 시장에서 현재까지 강세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을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온체인 관점에서 강세 관점이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을 상회하는 것이다 라고 늘 강조드렸습니다. 현재 가격 구간은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아주 일시적으로 하방이 탈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즉 온체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상승 관점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단기 보유자 중에서도 신규 유입된 고래들의 실현 가격 지표를 한번 살펴봤을 때 역시나 그 고래들의 실현 가격도 상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지표상으로도 아직까지는 강세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재 신규 고래들의 실현 가격과는 비트코인 가격이 아주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가격이 또 유의미하게 조정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중요한 변곡점이 위치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경계선을 하방 이탈하느냐 상방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단기 변동성의 방향이 결정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결과는 결국은 오늘과 내일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온체인 시그널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적인 시그널에 대해서 언급하는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결제 확정의 추이가 달라지는 양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공유를 드려볼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미결제 확정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냥 평탄하게 계속해서 횡보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 즉 알트코인의 미결제 확정은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작년 12월에 있었던 그 패턴과도 유사한 국면들이 있고 그때도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한 구간에서 알트코인의 미결제 확정이 증가한 이후에 다시 조정 국면을 겪었던 패턴을 언급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점상으로 이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10월과 11월이 다가오고 있고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들과 시그널들이 강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어맞는다라기보다는 신중하게 조심스러운 행보들은 우리가 이어가야 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동성 장세에 의한 상승장이 더 유효하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전망들이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하늘색으로 된 부분이 빨간색보다 더 높게 지금 계속해서 삐쭉 솟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소셜 볼륨 상으로 매도에 대한 관점들, 가격 하락에 대한 관점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가격 상승과 매수에 대한 관점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시장의 트레이더들의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기울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달러 밑으로 그리고 이더리움은 3,500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언제나 대중의 예상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올수록 대규모 조정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불확실성에 의한 조정 국면들과 긴장 국면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관점으로 투자 전략을 이어가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결정적으로 시장의 예비 유동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 한번 보시면은 계속해서 급등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 얘기는 시장에 온체인 유동성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글로벌 M2 통화 한번 보시면은 미국의 M2 통화도 신고가를 경신했고 브릭스라든지 여러 국가들에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중국발 유동성도 계속해서 확보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덧붙여서 머니마켓 펀드 자금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대기 유동성은 증가하고 있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을 때 위험자산 시장으로 이 대기 유동성들이 강하게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가 지표라고 하는 중요한 지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지고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이 계속해서 친암호화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백악관의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신임위원장입니다. 패트릭 위트가 최우선 과제 3가지로 정부의 비트코인 비축, 그리고 상원의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 통과,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시행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축적을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발의한 2026년 세출 법안에 재무부가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을 국가 비축 자산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모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보다는 90일 내에 수탁을 하고 사이버 보안과 회계 처리 방법, 이런 더 근원적이면서도 인프라적인 방안에 대해서 더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채택을 더 크게 늘릴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머니마켓 펀드의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현재 7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와서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리서치 총괄입니다. 데이비드 두옹이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에 더 이상 MMF 수익률이 매력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MMF에 있는 자금 중에서 상당 부분을 주식과 암호화폐 같은 다른 자산군, 우리가 시장에서 위험 자산이라고 불리는 이 자산군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자, 그리고 에릭 트럼프가 알트5 시그마라고 하는 회사에 이사회에서 해임이 됐는데요. 이 회사는 나스닥 상장사이고 보통주와 사모 발행을 통해서 15억 달러 자금을 조달하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공급량의 약 7.5%를 매수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나스닥 규정으로 인해서 해임이 된 것으로 포브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스닥이 사업과 무관하게 암호화폐를 전략적으로 채택하는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근에 월드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이렇게 선포한 에이코 홀딩스의 주가가 30배 폭등을 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매수하겠다라고 밝힌 QMMM이라고 하는 회사도 주가가 10배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전략적인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회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V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바이낸스 거래소의 CVD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강하게 매수세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고래도 다시 고개를 들면서 매수세 진입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체 주문량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매수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전날 크게 양수 구간으로 진입을 하면서 가격의 반등을 이끌었는데 다시 음수와 양수 영역을 지그재그 움직임을 보이다가 현재는 중립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발 기관들이 더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오늘과 내일 발표될 물가지수에 대해서 경계감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112K를 회복하면서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섰는데 다시 그 구간을 하회하고 있고 122평선 상단에 위치하고 있지만 22평선을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돌파했다가 하회하는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 방향성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고 전체적으로 차트 추세 관점에서는 약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RSI가
중립 구간인 50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회를 하고 있고 22평선이 52평선을 하회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현재 122평선과도 가까이 닿아 있죠. 하지만 RSI 상으로 2평선을 상회를 하고 있고 MACD 상으로도 골든크로스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큰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22평선을 다시 회복하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후에 52평선까지 회복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더 본격적으로 랠리의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현재 청산 히트맵 상으로 숏 포지션은 113.8K에 형성이 되어 있고 롱 포지션은 12시간 기준으로 110.5K에 짙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까지 청산을 하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늘 밤에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강조드렸듯이 고용지표는 이미 뚜렷하게 침체 국면이 나타났고 시그널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시그널만 명확해지면 금리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